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부 박광래 연구원입니다. 연인과 연애를 할 때 상대방한테 다 퍼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 중에 딱 그런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이제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을 살펴보시면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같이 합한 지분율이 이제 51%에 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것까지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한전은 전기를 사와서 유통하는 일만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이제 한전이 전기를 만드는 것까지 직접 했었는데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한 개의 전력 유통사와 이제 다수의 전력 생산자가 위치해 있는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력을 판매하는 쪽에서 뭔가 시장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한전이 여전히 판매 쪽은 독점으로 지금 자리를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전의 이제 종속 자회사들이 전기를 만드는 비중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한전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전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보존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소위 말해 이제 총괄 원가제 시스템이라는 것에서부터 전기 요금이 정해지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모든 비용을 이제 전력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적정 전기 요금이 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한전이 적정 전기 요금을 계산을 해서 올리더라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그거를 승인을 해야지만 전기 요금이 확정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물가 안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이유로 들어서 전기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것들이 매년 이제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200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전기 요금의 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총괄 원가는 2021년도의 비용이 2005년 대비 한 2.5배 지금 증가를 했는데 반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요금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적정 단가는 40% 정도 인상에 그쳤다라고 이 그래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러한 이제 조금 한전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시스템이 좀 고착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재무적 체력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몇 년간 좀 지속이 되었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 새로운 이벤트를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한전의 비용을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벤트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한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사와서 유통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기를 사올 때 내는 도매 요금이 왼쪽 그래프에 있는 S&P라는 거죠. 이제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우리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S&P가 보통 유가나 이제 LNG 가격으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테미틱한 거를 가만히 봤을 때 그 최근에 많이들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 가격 급등이 이제 S&P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고 이런 것들이 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서 이제 한전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는 킬로와트아워당 70원 정도 수준이었던 S&P가 2021년도에는 이제 200원을 돌파하면서 쉽게 말해서 한전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들이 말하는 게 이제 한전이 발전자 회사와 민간 이제 발전사들한테 전기를 사올 때 내는 이제 토탈 코스트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까지는 그런 총 비용이 한 40조 원 정도였다면은 2021년, 2022년 넘어가면서 70조 원대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30조 원 정도의 한전의 적자 확대가 불가피했다라고 막대 그래프들은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의 적자 확대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우리가 드라마틱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러한 전기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사실 2021년도부터 뭔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연료비 연동 시스템의 전기 요금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본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그리고 최근에 이어진 물가 급등 등을 이유로 이제 이러한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한전의 이제 재무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 테이블의 맨 아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분기 조정 단가가 5원 인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못 올렸다가 이번에 5원 올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맨 아래 두 개의 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맨 밑에 나와 있는 굵은 숫자는 실제로 올린 전기요금이고요. 그 위에 나타난 이제 숫자들이 이제 실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을 했을 때 올려야 되는 전기요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30원 이상을 올려야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풀리 반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5원만 올렸기 때문에 그 한전에 지금 20조 원이니 25조 원이 하는 적자 규모가 크게 줄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진국들은 이제 이런 거를 무시하고 바로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에너지 가격 올랐을 때 스스로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원체 이제 전기요금 절대적인 규모가 좀 아직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서도 좀 전기 소비량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그 재무적인 체력이 정상화되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가격의 드라마틱한 하향 안정화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이나 매크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의 재무적인 체력의 개선이 정말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전이 정상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경상적인 투자에만 이제 매년 1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관련된 비용들을 한전이 더 이제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20조 원 이상의 적자 규모가 유지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RPS 의무 비율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이 정도를 맞춰라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제하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비용을 한전이 2016년도에는 한 1조 원 정도를 납부를 했다라면은 올해에는 4조 원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관련된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전의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어서 좀 재무적인 체력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큰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지금 선언한 이유로 지금 2030년, 40년까지 이러이러한 발전 비중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장기적인 이제 그 플랜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9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안에 의거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신재생 발전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 발전 비중 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송배전 시스템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그 송배전 시스템의 확대에 한전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송배전에 대한 관리도 도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규모가 발생할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당장도 어려운데 나중에 중장기적인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은 한전이 지금 해야 되는 숙제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숙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유틸리티 섹터, 유틸리티 산업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중위험 중수익 주식이다라고 많이들 좀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생 때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많이 할 때 보면은 유틸리티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이익과 거기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배당이 특장점이다라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유틸리티 주식의 대장주격인 한전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매크로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의 스윙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배당이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배당이 적게 나오고 이런 식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지금 비싸게 사와서 지금 싸게 팔 수밖에 없는 한전의 상황은 그 주가 퍼포먼스에도 다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전 주식에 투자해서 홀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배당을 재투자해야지만 지금 본전 수준인 거고요. 만약에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더라면은 약 40% 정도의 평가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그래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은행 예금에 넣었던 것보다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한전의 퍼포먼스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유틸리티 주식들은 양호한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제 XLU와 이제 S&P 500 ETF의 퍼포먼스 비교를 보시면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XLU, 그러니까 유틸리티 주식으로 이루어진 ETF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022년이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SPY랑 XLU의 이제 성과가 역전되는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익과 거기에서 창출되는 배당 지급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도 투자자들한테 이제 진짜 유틸리티 주식으로서 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화된 전기 요금이 좀 세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게 단기간 안에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긴 호흡에서 그러한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모두에서 남에게 퍼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꺼내봤는데 한전이 뭐 지금 굉장히 이익도 안 좋고 주가 퍼포먼스도 안 좋지만 그나마 한전이라는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기를 값싸게 잘 활용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큰 파도 그리고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무역 장벽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제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현실성 있는 전기 요금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못한 한국전력이지만 나중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때 만나보실 생각 있으신가요?